자,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요. 사실 이제 오늘 자료 앞부분은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글을 쓸 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의미 분석, 요거부터 수업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글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차차 배우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글 쓰는 연습이 더 많이 되는 거는 제 모범 답안을 보고 써봐야 돼요. 그게 제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글을 써야 되는데 아무거나 쓸 수 없죠. 일기를 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글을 써볼 거거든요. 그러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뭔가, 국가교육과정이 뭔가, 요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글 쓸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내용은 논술, 교육과정, 면접,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2차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한번 요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좀 보실게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이거 이미 시험에 났었잖아요. 기출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 지역, 요 학교 안에는 학급, 유아,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역, 학교의 거버넌스,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거버넌스 이건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말화된 용어예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당위들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네트워크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네트워크 상태로 막 이렇게 상호 협력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상의하다, 위에서 내리 눌렀잖아요. 국가가 얘기하면 지역이 네 이러고 하고, 지역이 얘기하면 학교가 또 네 이러고 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부를 운영하는 트렌드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거버넌스, 이런 용어가 새로 나올 정도로.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역, 학교, 이런 것들이 쭉 네트워크 형태로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게 시험에 나잖아요. 우리 바로 직전 기출문제 2023 이런 때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났었거든요.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국가, 지역, 학교, 요게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서로 돕는데, 큰 기준은 보편성과 공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국가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 끝에 있는, 서울 제일 북쪽에 있는 유치원하고, 제주도 제일 남단 끝에 있는 유치원하고 거리는 멀지만 교육과정에, 유아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공통성은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강제로 이거 해 막 이런 게 아니고, 국가, 지역, 학교가 같이 거버넌스, 같이 네트워크로 협력해서 보편성과 공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게 국가교육과정이에요. 자, 국가교육과정의 의미고, 그렇게 본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국가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연계도 시험에 났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까지 쭉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국가교육과정은 대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이라고는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교육과정 이름이 뭔가요? K-12잖아요? K-12.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633제였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교육과정의 명칭을 6334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K-12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K가 무엇일까요? K가 요게 유치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K-팝, K-유치원, 한국 유치원, 이게 아니고 킨더가르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K는 코리아가 아니고 킨더가르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명칭이 K, 유치원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12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가 총 12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2년, 요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분절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쫙 연결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6334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6334에는 어디에도 유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K-12로 바꾼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K 딱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곧 유치원 공교육화 해야지 이런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은 이제 앞으로 유보통합을 거쳐서 일원화가 돼서 이제 공교육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거예요. 그러면 공교육기관 교사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는 불 보듯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저는 그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유아교사를 많이 뽑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 용기를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과 공통성, 국가지역 학교의 연결성, 요게 일단 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아하고 초등학교, 요게 이제 연결되는 거, 요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교육과정의 이제 운영 방침이고요. 자, 그리고 전국적인 유아교육의 보편성, 공통성 이런 것들을 법으로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고시문 발표하잖아요. 그거 이제 법제처나 이런 데 찾아보면요, 유치원 고시가 딱 교육과정 고시문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의 법이에요. 그거는 모든 기관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에요. 법. 교육과정 운영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법으로서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특히 여기가 딱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가 지역 학교가 거버넌스의 출발점, 같이 국가 지역 학교가 서로 연계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는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부, 그죠? 여기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는 이제 사실상 사라졌지만은, 그렇죠?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아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여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수준에서 발표한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그죠? 이제 앞으로는 교육과정도 교육부에서 발표 안 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요렇게 요게 유아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도 수준에서는 이제 시도교육청, 요게 이제 지역 수준인 거죠. 지역, 요게 이제 국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장학자료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장학자료 같은 거, 교육지원청의 장학자료.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준. 학교 수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거는 학교 안에는 유치원이 막 획일적으로 통일해가지고, 3, 4, 5세 원장님이 선생님 이거 가르치세요.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학교 수준 안에는 학급과 유아, 요런 고유성과 개별성을 인정해줘서, 요게 서로 이렇게 위에 명령을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협조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과정의 의미가 다 들어있고, 국가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요 연계, 초등학교와의 연계를 물어보기도 하고, 국가, 지역, 학교의 연계를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자, 요게 국가교육과정의 의미예요. 자, 그 밑에 지금 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8페이지 밑에 부분, 그림 밑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과 운영의 구조, 요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 지역, 학교가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고,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이죠. 유치원 국가교육과정은. 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도 국가교육과정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이제 국가교육과정의 운영 방침은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다양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괄호 4번에 보시면은 국가, 시도, 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때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 이걸 왜 유지할까요? 이거는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함이에요. 자, 진짜로 막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그런 유치원이나 아니면 여건이 좀 안 좋은 그런 유치원이나 다 일정 수준의 질은 유지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질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확보해가지고 질을 유지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지역과 유치원, 개인 수준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요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과로 5번에 보시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기준은 보통 이제 교육부가 정했었어요. 편성 운영 지침 이런 거에 고시문이라든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이 일방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호 교류,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요 표의 내용들을 풀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안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특성은 유아중심, 놀이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아중심이라는 건 무엇일까? 놀이중심이라는 건 무엇일까?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건 유아중심하고 놀이중심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또 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내용인 유아중심 교육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에 놀이란 무엇인가 요걸 좀 자세히 보는 건데요. 자, 9페이지 보시면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아중심이라고 하는 거. 자, 유아중심의 반대말은 교사중심, 교과중심 이런 게 유아중심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아중심이 아닐 때는 정해진 교과목, 그죠? 정해진 교과목 이런 것들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옛날에는 정해진 교과적 지식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가르치는 것이었다면은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별 유아가 스스로 관심과 흥미에 기반해가지고 그리고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배움의 과정을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요게 유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내용을 다 정해갖고 와가지고 도입 전개 마무리 딱 해갖고 전개해서 수업 내용 TC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막 그대로 가리키고 그런 거는 절대 유아중심이 아니잖아요. 유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는 귀 기울이고 함께하고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돼요. 요번 기출에서 요거 약간 변형해서 시험에 나왔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은 유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유아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사가 정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개별 유아, 애들마다 관심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관심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개별 유아가 스스로, 유아들이 스스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것에 기반해서 애들이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게 유아중심 교육과정인데 그럼 선생님은 TC 계획 다 해가지고 얘들아 다음에 이거 이런 게 교사의 역할이 아니고 이제는 교사가 귀 기울이고 함께하고 지원하고 촉진하고 무엇을 지원했는가 요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귀 기울이는 거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관찰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유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 3번에 보시면 유아중심 교육과정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몰입하느냐. 놀이를 통해서 몰입하잖아요. 몰입해가지고 탐색하고 즐겁게 탐색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의 장점 보시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유아중심 교육과정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은 얘네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관심사가 있으면 제일 많이 배워요. 선생님이 주제를 정해갖고 얘들아 이제부터 이거 하자 이러면은 잘 안 배워요. 자, 우리 놀이 이해 자료집에 나와 있는 놀이가 있는데요. 이제 혼자 놀이하는 현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혼자 놀이하는 애인데 얘는 이제 맨날 혼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얘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근데 선생님이 자, 이제부터 그림 그리자.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편지에다 넣을 그림을 그릴 거니까 다 같이 그림을 그려. 이랬더니 그림을 완전히 선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걔는 엄청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애였는데, 그래서 그 이해 자료집에 보면 현이가 그린 그림 두 개를 막 비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엄청 잘 그리는 애인데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거 못 그렸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이 틀리다. 이걸 선생님이 배운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유아중심 교육과정. 자, 여기서는 아이들이 장점이 어떤 것입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유아의 흥미와 관심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놀이를 해나갈 때는 막 엄청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거, 교육과정을 유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개별 유아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흥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그게 유아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이 장점은 그럴 때 애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놀이중심 교육과정 무엇입니까? 자, 나중에 선생님들 2차 수업 실현할 때도 이게 다 나타나셔야 돼요. 이제 1차에서 지문 같은 거 보실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놀이중심 교육과정 보시면, 자, 놀이의 개념과 특징이 있습니다. 자, 놀이는 사실 무엇이 놀이인가? 놀이 이론이 쉽진 않아요. 놀이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놀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놀이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유놀이는 이런 거죠. 옛날에 놀이는 어떤 거예요? 어떤 수학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였어요. 자, 요즘에도 놀이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죠. 그때는 놀이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는 것 주제 자체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놀이 안전. 얘들아 다 앉아봐. 물놀이 가서 첫 번째 준비 체조를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애들이 지겹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고 물놀이 게임 같은 거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이나 이런 형태로 막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안전 수칙을 외울 수 있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교과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놀이 중심은 놀이가 도구가 아니에요. 요즘도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놀이를 하나의 도구로 쓰는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놀이가 무조건 다 수단이었거든요. 지금은 놀이가 수단이 아니고 놀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란 아이들한테 삶 그 자체예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일상의 경험의 통합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돼요. 자, 애들이 놀이하면서 온갖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모든 경험이 막 놀이에 다 투영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를 할 때 자유로운 놀이라는 그런 무엇이냐? 자유로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이 놀이하면서 무게재는 놀이 할 수도 있어요. 무게재는 놀이 하는데 그거는 그 시간에 그러면 강제로 수학 공부 시키는 거냐? 아니고 애들이 뭐 야채 가게, 고기 가게 이런 거 놀이하다가 콩 가게 뭐 이런 거 놀이하다가 곡식을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달아 드릴게요 하면서 양팔 저울 이런 데다가 요게 더 많네 막 이러면서 무게재는 놀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의미가 있는 놀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했고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놀이의 특성입니다. 자,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놀이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선택했고 내재적 동기라는 게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놀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유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유의 내용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 선택 영역 여기니까 넌 여기서 놀이해. 딱 여기서만 놀아라. 이거는 애들 입장에서 놀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시간과 공간 둘 다 자유가 얘네들한테는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이는 일단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놀이 그 자체로 굉장히 가치 있다. 놀이는 충분히 교육이다.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배우기 때문이에요. 놀이는 교육이고 이 놀이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상의 경험, 놀이를 통해서 막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놀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했던 영역 정해놓고 애들 여기서 놀게 저기서 놀게 순서 정해서 놀게 하는 거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는 놀이는 교육이다. 자유로운 놀이는 교육이다. 이 생각을 선생님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주도성, 주도적 선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즉 아이들한테 시공간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게 놀이 중심 교육이에요. 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 사실 보통 같이 따라다니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당연히 유아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하지만 개념상에 있어서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놀이를 일단 선생님들의 놀이의 가치를 부모님들이 대부분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부모 워크숍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상호작용을 자꾸 잘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를 시켜야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술 시험이라든지 교육과정 시험에서 부모님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 플랫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부모님들하고 상호작용해야 되고, 부모님 워크숍, 형식적인 그런 부모 교육이 아니고 부모님들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라든지 부모 상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선생님들이 일단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놀이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놀이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유아들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어요. 놀이는 이제 필요하긴 했어요. 휴식과 쉼 이런 걸 위해서 놀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프레벨 유치원 여기서도 놀이에 대해서 놀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늘리고 놀이를 좀 많이 하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놀이가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수단. 프레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 와서야 놀이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데, 놀이가 학습을 위한 도구적 역할 이렇게 봤어요. 전통적인 유아교육에서는 놀이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옛날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발달주의 관점, 여기서는 놀이를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여기서도 약간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 도구로서의 놀이다. 약간 이제 발달주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게 됐어요. 근데 놀이의 중요성이 점점점 갈수록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성주의. 자, 구성주의 관점. 구성주의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놀이와 학습은 똑같아. 놀이 이퀄 학습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9 개정 놀이과정 안에는 구성주의적인 관점이 대거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멘탈 시험에 구성주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구성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답안지 쓰고 논술 쓰고 수업 실현하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갖고 옛날 뭐 1번 아니고 옛날 생각, 프레벨이나 발달주의적인 관점에서 놀이는 수단이야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답이 틀려요. 수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3, 5세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때는요,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유아교육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는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급격하게 막 바뀌는 게 유아교육이 막 엄청 발전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른 겁니다. 우리는 기회죠. 왜냐하면 유아교육의 가치가 팍팍팍 올라가고 있는 이 분기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초등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대 이번에 막 이렇게 모집도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넌센스. 우리는 교대 3, 40년 전의 상황이에요. 우리 유치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는 우리도 유아교사 많이 안 뽑아요. 지금은 너무 좋은 시기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구성주의 관점, 요즘의 관점이 구성주의 관점이잖아요. 여기서는 놀이와 학습이 같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리고 듀이, 삐아제 이런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일상 행위, 생활 경험 이런 게 거의 놀이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주의자인데 어떻게 했어요? 삐아제는
놀잇감 가지고 얘가 막 상호작용하면서 막 동화 조절을 거치면서 인식이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혼자 놀이하면서 애들이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구성주의. 놀이는 학습이야.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듀이 보시면은, 듀이는 이제 프레벨 유치원을 막 비판하면서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데 놀이를 수단이래. 이러면서 막 비판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가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됐어요. 지금 2019 개정 놀이과정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선생님들이 수업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존재론적 놀이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존재론적 놀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놀이는 유아의 삶이야. 유아의 존재 의미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성주의 관점도 변화해가지고 이거는 더욱 확장된 거예요. 구성주의 관점을 넘어서가지고 이거는 더욱 확장된 그런 관점입니다. 구성주의보다 더 심한 거죠. 유아의 존재 자체, 유아의 목숨이야. 놀이는 유아의 생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세계와의 상호작용이고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에 관한 이미지가 구축되는 거예요. 놀이는 유아의 존재 그 자체예요. 그 유아한테 놀이를 뺏는 건 엄청난 인격의 침해인 거죠. 완전히 인권을 싹 뺏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그럼 애들이 자유롭게 놀이해야 되니까 선생님은 다 어디 가갖고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숨어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놀이는 굉장히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놀이의 영역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자, 어떻게 넓습니까? 놀이는 이게 다 놀이야. 이게 다 놀이예요. 놀이하고 일은 반대편에 있어요. 일은 여기 애들이 막 땅 파고 막 돈 받고 이런 놀이 하는 건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애들 입장에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교사가 계획한 수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애들 입장에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일은 교육 이 놀이하고는 적인가? 그런 건 아니고 양극단 반대편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같은 선상에 요거는 이제 편리상 뜯어 놓은 거고 원래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교사가 계획한 활동 수업 있잖아요. 요건 애들이 생각할 땐 일이거든요. 자, 이게 요 끝에 있을 뿐이지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자, 요런 게 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활동인 거예요. 활동. 자, 활동이고 지금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놀이는 전부 자유놀이, 발현적 놀이예요.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들어있는 그런 놀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 놀이라고 할 때는 자유놀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교육과정,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의 놀이는 수업은 무조건 발현된 놀이에서 출발합니다. 발현된 놀이에서 출발하는데 교사는 그럼 노나? 아니고 아이들을 관찰해요. 귀 기울이고 관찰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서 개입이 필요한 적절한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그때 상호작용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지원의 종류 어떤 게 있으니까 상호작용도 지원의 한 일종일 수 있고 안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놀이 재료, 놀잇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막 예를 들면 무게 재는 놀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절한 순간에 내일 왔을 때 무게 재는 수업부터 하면 되죠. 수학, 요때가 수학을 가르칠 찬스예요. 자, 그래서 요때 무게 재는 수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자유롭게 놀자 이러면 애들이 무게를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재면서 놀이가 막 확장되겠죠. 그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이의 종류는 이런 자유놀이가 있고 크게 나누면 그 다음에 교사가 계획하는 활동 수업도 놀이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함께 놀이하고 막 이러면서 놀이를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스펙트럼. 2차 수업 실현에서는 어느 지점에서 시험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1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2019 개정 놀이과정에서 하루 일과의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죠, 보통. 그래서 놀이는 여기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놀이이고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계획한 수업이에요. 자, 교사는 아이들이 자유놀이 할 때 관찰해야 돼요.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고 영상도 찍고 아이들하고 상호작용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 재는 수업이 필요하구나 이러면 다음날 무게 재는 수업도 하고 교실 공간도 꾸며주고 필요한 재료를 갖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수학, 과학,
5개 영역의 모든 통합적인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의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수업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현대적인 수업이에요. 옛날처럼 똑부러지게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 그렇게 가리키는 거는 없어요. 저 후진국이나 있지 선진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OECD 국가고 국가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런 놀이의 스펙트럼, 자유로운 놀이, 자유놀이, 발현된 놀이에서 출발하는 수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처럼 수업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국가교육과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국가교육과정은 법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놀이 중심, 지금 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하면 옛날하고 굉장히 다른 게 아이들이 협력하고 함께 구성하고 이렇게 돼요. 교육과정은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은 그래서 놀이하면서 애들이 자발적이고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이는 이와 같이 스펙트럼이다. 자, 이런 교육의 형태는 생태교육, 발도르프, 레지오, 또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서 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이와 자유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자,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 보고요. 선생님들은 여기 생각해볼 주제, 13페이지에 있는 생각해볼 주제, 구조화된 놀이와 비구조화된 놀이, 요것도 이제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15페이지, 14페이지에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요거를 조금 한번 좀 보도록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이라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지 않나 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19 개정 누리가 요거 답을 한번 좀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임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적 근거를 밝히는 건데 법적 근거는 그냥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정도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모범답안은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근데 유아교육과정에서도 이를 뭐 고시문도 만들고 해서 발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는 해설서, 실행자료집, 이해자료집을 출판하고 그리고 고시문을 통해서 국가교육과정임을 천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운영의 세 가지 차원 뭐가 있죠? 국가, 그다음에 지역, 학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혹시 쓰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쓰시고 혹시 안 되시면은 여기 제가 답 써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6하원칙에 맞춰서 한 번만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처음부터 잘 되긴 좀 어렵습니다. 초수 선생님들 처음에는 보면서 다 자료 펴놓고 보면서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요 글 쓴 것도 좀 보고 앞부분 덜 나간 거 쭉 리뷰하고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